자, 지난주에 이어서 10장 비틀림에서 비틀림 각 위주로 해서 지난번에 이제 비틀림 상태 토크를 받았을 때 이제 응력을 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관계식들을 했었고 병렬도 물론 했었고, 근데 지금 이번에는 그럼 이제 처짐, 그러니까 이제 비틀림이 발생을 했을 때는 처짐 변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변형이라고 하는 것이 처짐이 아니고 이제 비틀림 각도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틀림 각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비틀림 문제의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이제 기어가 맞물려서 돌아갈 때 이제 비틀림 각을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번 주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하면 비틀림 쪽의 10장은 다 끝내게 될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굽힘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과제가 좀 어려웠던 것들은 아닌데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리뷰를 좀 하고 그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숙제가 이렇게 7개가 있었는데 앞쪽의 문제들은 좀 쉬운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1번 문제는 여기서 토크 T를 구하라는 건데 이것이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 70MPa, 그러니까 타우 맥스가 70MPa이 되게 하는 토크 T를 구하라는 거고, 이렇게 반지름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타우는 J2분의 TC가 되죠. 이게 맥스일 때는. 이렇게 되면 T가 있고 C라고 하는 거는 반지름이니까 8mm가 되고, J는 2분의 파이 곱하기 C의 4제곱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나온 거 이제 중실일 경우에는 2분의 파이 C의 4제곱 곱하기 TC라고 해서 이 부분을 파이 C의 세제곱의 2T라고 해서 많이 써요. 그래서 특히 중실축일 때만 그런 거예요. 중실축일 때만 타워 맥시멈은 파이 C 세제곱분의 2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중공축이라고 하면 중공축은 당연히 달라지는 거죠. 중공은 보통 이제 C1, C2 이렇게 나타내니까, 여기서 J는 2분의 파이에 C2의 4제곱 마이너스 C1의 4제곱이죠. 그러면 타우 맥스는 J2분의 TC에서 파이 나누기에 C2의 4제곱 마이너스 C1의 4제곱, 그리고 T 곱하기 여기서 C는 가장 먼 위치가 되니까 이게 C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파이에 이게 보면 C2의 4제곱 마이너스 C1의 4제곱의 2배의 T의 C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달라요. 이거는. 그래서 이 중실일 때 하고 중공일 때는 J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데, 제가 이제 보통 수업에 이렇게 공식을 잘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는 이런 중공축에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더 넘어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 건 아니거든요. 공식을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이걸 외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J하고는 항상 구분할 수 있게 J가 2분의 파이 C의 4제곱이 된다는 거, 이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외울 수 있도록 하고,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서 나누어서 이게 이제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70MPa, 메가파스칼이 밀리미터 제곱분의 뉴턴이 되니까 이게 밀리미터의 세제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뉴턴만 남게 될 거고, 여기 밀리미터가 하나 남으니까 T는 토크는 뉴턴의 밀리미터가 되는 거죠. 계산기에서 쓸 때는. 그래서 70 곱하기 2분의 파이에 위에 올라오면 되니까 18의 세제곱, 미터가 남지 않겠네요. 이렇게 해서 직접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641 뉴턴 밀리미터가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공식으로 외우기도 하지만 저렇게 식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641 곱하기 10의 3승이고 곱하기 10의 3승이고 이 경우는 641의 뉴턴의 미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외우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외울 필요는 있겠지만 중실 중공이 차이가 나니까 주의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게 더 확실할 수도 있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같은 문제인데 이제 맥시멈 쉬어링 스트레스 내 토크가 800Nm일 때 위에서 이제 그냥 그대로 푸는 거죠. 그래서 1, 2번이 문제가 바뀌었으면 뭐 그대로 다 편할 수가 있었는데 이때는 토크가 이제 대신에 여기는 이제 800이 아니고 800 Nm고 18mm고 여기는 2분의 파이에 8의 4제곱 곱하기 mm의 4제곱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없어져서 세제곱이 되고 이 뉴턴 미터가 되니까 이거를 지운 다음에 이게 지금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곱하고 뉴턴하고 해서 대개 메가파스칼 단위로 나오게 될 거니까 당연히 그래서 800에 곱하기 10의 3승에 판에 파이 나누기 2에 곱하기 18에 이게 세제곱하면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이건 뭐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이 공식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꼭 틀리지 않도록 해주고요. (87.33) 파스칼 되겠네요. 그다음 10.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공축 이런 게 이제 중공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로우가 되는 할로우 샤프트라고 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맥시멈 쉬어 스트레스는 당연히 표면에서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맥시멈 쉬어 스트레스 타우 맥스를 구하고 A번에서는 당연히 J분의 DC가 되는데 일단 여기서 J를 보면 2분의 파이에 C의 4제곱이니까 1.2의 4제곱 0.8의 4제곱에 인치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면 1.2의 4제곱 1.2의 4제곱 빼기 0.8의 4제곱 하면 이게 인치로 하면 단위 숫자의 크기가 크지 않게 나오니까 614 인치의 4제곱 되는 거고 맥시멈일 때 C라고 하는 거는 가장 반경이니까 1.2인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 토크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1피트를 지금 여기서는 피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는 피트로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지금 뒤쪽 계산상에서는 이 계산상 다 인치로 되어 있으니까 1피트는 지금 12인치예요. 그래서 피트가 보통 발 크기니까 한 30cm 정도가 되겠죠. 인치는 손마디가 되니까 한 2.5, 2.54 이렇게 cm예요. 곱하기 이게 되겠죠. 저랑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11점 되게 그래서 이제 12인치예요. 이제 30이 대략적으로 쓴 값이니까 그래서 1피트가 12인치니까 그거만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타워 맥시멈은 2.614인치의 4제곱에 1.2인치에다가 곱하기 1800 lbf에 여기는 피트가 되는데 곱하기 그러면 1피트가 12인치죠. 12인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니까 인치, 피트 없어지고 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이 합쳐서 PSI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800 곱하기 1.2 곱하기 12 나누기 2.614 S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9915.84 PSI가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9.916 KSI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SI가 1000배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번은 보면 diameter solid shaft인데, 이게 지금 할로가 솔리드가 됐을 때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가 A와 똑같을 때, 그러니까 B는 뭐냐면 이제 솔리드인데 타우 맥시멈 값이 9.916 KSI가 되는 때에 직경 D를 구하시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직경 D. 그러면 타우에 지금 솔리드라고 하면 T는 똑같고요. T 곱하기 여기는 D 나누기 C고 D 나누기의 4제곱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T의 파이에 D 나누기의 세제곱 이거고, 이거는 2 곱하기 1800 LBF 피트 12인치의 피트. 이렇게 하면 복잡해보도 실제로 틀릴 일은 없어요. 단위 같은 것들이. D 나누기의 세제곱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이 9.916의 KSI, 이거 뭐냐면 LBF 곱하기 10의 3승의 인치의 제곱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인치의 이렇게 없어. 인치의 세제곱이 있으니까 인치의 세제곱에서 이렇게 지워졌고, 요거하고 지워지고 나면 남는 거는 그냥 D가 요거 이렇게 없어지면 되니까 D가 원래 인치였다는 거로만 그대로 기억해 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D 나누기에 세제곱.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계산기 그냥 바로 잘 쓰면 되니까 나중에 계산들은 조금씩 생략을 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일단은 보여주고,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인치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없애주는 대신에 여기다 3승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 2 곱하기 1800 이거고, 이렇게 되면 이 값이 1.115 인치가 되네요. 그죠? 그렇게 되면 따라서 D는 이거의 2배가 되니까 2.23 인치.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차례대로씩만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5번 문제는 3인치짜리 2개, 하나는 지금 3인치짜리고 하나는 바깥이 4인치짜리인데 첫 번째는 A번에서의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를 구하라는 것, B번에서는 지금 안쪽 이너 다이아미터를 결정하라는 건데, 지금 뭐냐 하면은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가 A하고 똑같은, 이건 이제 이런 경우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중실축이 있었다고 하면 이걸 동일한 사이즈의 중공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동일한 사이즈는 아니고 이제 이게 되면 보통 이 경우는 이제 경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량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부피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A번부터 계산을 해보면 A는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는 J분의 TC가 되고 중공이었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파이 C 세제곱분의 2T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40 KIP의 인치고 파이고 곱하기 1.5인치의 그럼 세제곱인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인치의 제곱이 돼서 KSI가 되고 이렇게 KSI가 되고 나머지 부분만 계산하면 되니 10 나누기 파이 나누기 1.5의 세제곱 하면 7.545 값으로 지금 KSI로 나오고 그 다음에 B번에서는 이제 보면 바깥쪽이 지금 4예요. 4고 안쪽을 지금 C라고 이야기를 하면 C1이라 그러면 C2는 지금 2가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J 값은 2분의 파이에 C2의 4제곱 마이너스 C1의 4제곱이니까 2분의 파이에 2의 4제곱 마이너스 C1의 4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타우는 J분의 DC인데 이거는 C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토크가 그대로 주어져 있으니까 40 KIPS 닷 인치 곱하기 2인치 파이 나누기 2에 2의 4제곱 마이너스 C1의 4제곱 했는 것이 뭐하고 똑같냐 하면 7.545 KSI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여기서 지금 그래서 C1을 구하게 되는데 일단 단위부터 보면 이렇게 될 거니까 2개 그죠? 2개 하면 이게 같이 지워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풀면 되니까 2의 4제곱 마이너스 C1의 4제곱은 서로 바꿔서 내려오면 되니까 파이 곱하기 7.545 2 곱하기 40 곱하기 2가 되고 이렇게 보면 이게 보면 6.75가 되니까 C1의 4제곱이 2의 4제곱 마이너스 6.75 2의 4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9.24 9.25네요. 거의 9.25니까 지금 4제곱을 해야 되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에 9.25에 4분의 1승을 해주면 되니까 C1은 1.74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따라서 보면 내측 구하라고 하는 게 D1이니까 D1은 이거에 곱하기가 돼서 이제 3.488 인치 또는 3.49 또는 3.49 인치로 쓰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두 개의 지금 중량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같은 능력이에요. 같은 능력인데 중실축을 중공축으로 지금 대체를 한 거예요. 사이즈는 커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중량을 비교를 하려고 보면 이거 뭐냐면 동일 길이가 되겠죠. 길이는 동일한데 그러면 뭐를 비교하냐면 단면적을 비교를 하면 돼요. 그래서 A번의 단면적은 뭐냐면 단면적은 4분의 파이의 D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4분의 9파이네요. 그죠? 단면 B의 단면은 보면 4분의 파이의 D의 4의 제곱 마이너스 3.488의 제곱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하면 4의 제곱 빼기 3.488의 제곱 나누기 4 면 0.9585 파이 인 거고 이건 보면 2.25 파이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지금 비율로 보면 나누기
바로 이러면 지금 그러니까 A번하고 B번의 단면적 B가 2.35예요. 2.35. 그 얘기 뭐냐 하면 2.35를 뒤집으면 거꾸로 보면 이거는 0.426분의 1인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B번이 A에 비해서 중량에서 4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42.3%. 그러니까 경량이 뭐냐면 이게 42.6%로 줄인 거예요. 6%만 쓴 거죠.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그래 보면 원래 A번에서는 지금 7점 단면적으로 보면 7.069인치의 제곱인 거고 B에서는 그래서 보면 여기서는 3.011인치의 제곱 길이가 똑같다라고 하면 이거 대 이건 거죠. 그러면 지금 7.069에 7.069에 지금 만큼 반대로 줄이는 거니까 실제로는 70.69 곱하기 1. 보면 이거만 쓴 거니까 지금 줄인 비율로 보면 포인트로 보면 57.4% 포인트가 줄어든 거예요. 75.4%를 경량화한 거죠. 이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면서 결과적으로 절반 이하로 무게를 줄어뜨리면서 같은 응력이라고 하니까 같은 토크를 지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중실축을 중공축으로 쓰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10.7번 문제. 다음 가지 토크가 주어져 있을 때 풀리 ABC가 있고 전부 다 이제 여기서 보면 솔리드로 되어 있네요. 그죠? 이 이야기는 중실축이란 뜻이에요. 중실축이고 그때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 A, B, BC. 그럼 지금 여기서 각각 구하면 되니까 요렇게만 보면 여기에 걸리는 토크는 요거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죠? T의 AB는 400Nm. 여기서는 요렇게만 보면 T의 BC는 800Nm. 요렇게 보더라도 400에 1200이니까 800.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뭐 타우는 자, A번 AB네요. 그죠? AB라고 되니까 여기서는 T의 AB는 토크 AB는 400Nm가 되는 거고 타우 X는 J분의 TAB의 C가 되는 거고 AB는 30이니까 15의 4제곱. 뭐 그냥 계산만 그냥 하면 되겠네요. C는 15의 mm니까 이렇게 3으로 지워지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세제곱 네. 하나 없어지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10의 세제곱 남고 그러면 400 세제곱 곱하기 2 올라갔고 파이 곱하기 15의 세제곱 파스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75.5 파스칼로 구할 수가 있을 거고 B번 또 뭐 같은 형태로 타우는 뭐 J분의 T BC의 C가 될 거니까 여기서는 800 그에 맞게만 넣어주면 되니까요. 이거는 뭐 문제가 없겠죠. 그죠?
C는 곱하기 2가 되고 파이에서 중실이니까 파이 C의 세제곱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0의 세제곱. 그죠? 절반이니까. 이렇게 풀면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아마 63.7 메가파스칼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건 뭐 큰 문제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는 10.16번 문제. 16번 문제는 브레스 AB에서 타우 허용력이 50메가파스칼 그리고 알루미늄역에서는 25메가파스칼 라고 돼 있을 때 토크 T가 1250 뉴턴미터. 그러면 여기에 토크가 하나밖에 안 걸려 있으니까 양쪽에 지금 다 동일하게 걸리겠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다이아미터를 지금 둘 다 구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AB에서 지금 토크는 다 똑같아요. 미터가 되고 지금 여기 보면 중실이 되니까 타우는 파이 보면 C 세제곱분의 2T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기계 설계되면 이렇게도 많이 써요. 그죠? 직경 반지름은 우리가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직경으로 다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이니까 16T 이렇게 하면 직경으로 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파이 D 세제곱분의 16T라고 해서 기계 설계로 가면 이제 이렇게 많이 써요. 반지름을 쓰지 않으니까 반지름은 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재는 거는 직경이니까. 그래서 설계로 가면 설계식 가면 다 직경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미터니까 D 세제곱은 이렇게 보면 파이 곱하기 타우에 16T가 되네요. 공식으로만 그냥 쓰면. 그 다음 이제 단위만 맞춰주면 되는 거죠. AB 같은 경우는 여기니까 AB는 50메가파스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뉴턴미터니까 여기서는 이 값이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위에 이대로 보면 밀리미터에 이렇게 포함해서 세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다 지우고 밀리미터에 세제곱이고 곱하기 1000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16 곱하기 1250 곱하기 1000 이 되는 거 파이 곱하기 50 따라서 이렇게 구하면 D를 구하면 이 부분은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번만 파이 3분의 1 50.3 08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조금 더 커야 되니까 50.31mm가 정도가 답이 되겠네요. 쓸 수 있는 게 DAB는 이렇게 될 거고 B 부분은 BC니까 여기 같이 생각하면 D의 BC의 세제곱은 파이의 타우의 16T 여기는 25 그래서 그대로 이제 요거 똑같이 보면 되니까 밀리미터 세제곱이고 파이 곱하기 25에 16 곱하기 1250에 10의 세제곱이죠. 그죠? 나누기 25 나누기 파인 거고 여기서는 3분의 1승으로 지수를 만들면 되니까 384mm 정도가 돼야 되네요.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크려면 뭐 C는 63.4mm 정도를 쓰면은 이게 가능은 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앞에 문제 10.2번은 비슷하게 이제 책에
답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대로 보면 장축에서 내경과 외경, 내경이 4인치고 외경이 6인치인 중공 단면을 쓰도록 요청을 받았고, 허용 전달 능력이 에서는 12ksi가 되고, 이렇게 될 때 설계되는 축이 전달할 수 있는 최대 토크 여기서 보면 그대로 이제 식은 항상 이 식을 쓰면 되니까, 여기서 보면 토크는 결과적으로는 타우 j에다가 c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일단 j를 구해보면 j가 2분의 파이 c 3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 되는 거죠, 그죠? 81, 16 이렇게 되겠네요. 81이니까 이렇게 되고 돼서 여기서 t를 구할 수 있을까? j 구했고 c는 이게 3이고 타우는 지금 허용 전달 능력이 12니까 이게 지금 12ksi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게 넘지 말아야죠. 그죠? 12ksi가 되도록 하면 t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은 중량의 중실 단면 축이 전달할 수 있는 최대 토크. 같은 중량이니까 여기서는 길이는 고려를 안 하니 단면이 똑같아야 돼요. 그죠? 단면이 동일하면 되니까. 첫 번째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이게 6이고 이게 4인 거죠. 그래서 이때 A는 A 중실에서는 직경이니까 여기서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인 거죠. 그죠? 이렇게 가져다 놓고 쓰면 되니까 이거는 4분의 파이의 6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럴 때 이게 솔리드로 가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되니까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따라서 D의 제곱이 뭐냐면 20이 돼야 되는 거고, 따라서 D는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같은 단면이 나온 거고, 같은 단면에 이제 솔리드 이게 나온 거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 J의 솔리드 형태를 구할 수 있고, C도 구하니까 당연히 토크 T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C번 같은 경우 중량이 갖고 외경이 8이 되면 지금 이렇게 보면 일단 책에 있던 값을 가지고 와 보면, 자, 이 외경이 8이 되면 C에서는 외경이 8이 되니까 여기에서 지금 앞에 단면적이 똑같아야 돼요. 6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인데 이게 4분의 파이에다가 8의 제곱 빼기 어떤 C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 C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C가 아니고 D의 제곱 직경, 새로운 직경 D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내측 D가 보면 3.317에 곱하기 2배가 되네요. 인치로. 여기서 앞에서는 이 값은 뭐냐면 2.24 곱하기 2배가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여기서 이제 C4점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는 A번 같은 경우에는 축이 전달할 수 있는 최대 토크가 뭐냐면 A에서는 408 kip의 인치가 나온 거예요. B는 지금 같은 중량의 중실 단면인 거죠. 그죠? 지금 첫 번째는 이 모양이고, 두 번째는 중실이 됐으니까 이 모양이 된 거고, C 세 번째는 훨씬 더 커진 이런 단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211 kip의 인치가 되는 거고, 세 번째 C에서는 636 kip의 인치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 A번하고 지금 A, B,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량은 다 동일한 거예요. 같은 중량에서 중실로 썼을 때는 211밖에 안 되지만 이 외부 직경이
인치인 걸로 바꿨을 때는 400까지 저항할 수 있고 쓸 수가 있고, 외부가 8인치가 되는 때까지 했더니 같은 무게니까 이제 두께는 좀 더 얇아졌겠죠. 그때는 636, 여기다 한 곱하기 3배, 여기는 한 곱하기 2배 정도의 토크를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축 같은 경우에 경량화해서 많이 쓸 수 있다라는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문제 풀이와는 또 다른 별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어서 비틈 각에 대해서, 비틀림 각을 구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을 잠깐 복습을 다시 해보면, 아까 문제 풀이처럼 여기서 이제 이런 준공들 다 해서 J값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타우는 J분의 T로가 되는데, 로는 이제 반경 위치로 변화하고 있을 때 위치별로 전단 능력을 구할 때고, 최대값일 때는 이 로가 C가 된다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전단 응력까지 구한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단 응력 다음에 이제 비틀림 각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똑같은 거예요. 축 하중을 받고 있었을 때 하중 P에 대해서 응력은 A분의 P라고 했고, 그 뒤로 이제 여기서는 이 변형률을 가지고 왔었죠. 변형률을 L분의 델타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전에 감마 여기서는 구해놨으니까 이거 다음에 그럼 이 두 개의 관계에서 응력과 변형률 간의 관계는 후계 법칙에 따라서 시그마는 이제 2의 입실론이 되는 거고, 따라서 여기에서는 두 값을 넣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여기다 놓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축 방향으로 잡아 당겼을 때는 뭐냐 하면 변위가 이제 보통 이제 축 방향으로 변형량 처짐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축 방향으로의 처짐 또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델타를 구하면 이게 내려오고 올라가면 되니까 A2분의 PL이 됐었고, 그러니까 이 봉이 이렇게 있을 때 잡혀 있고 이렇게 하중으로 잡아당긴다라고 하면 이때 늘어나는 이 델타량은 보면 하중이 늘어나면 많이 늘어나요. 원래 길이가 길었으면 더 많이 늘어나요. 단면적이 더 크면 길이는 줄어들어요. 계수, 탄성계수, 그러니까 재료가 강해질수록 이 값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식을 뽑아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튼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 재료를 이렇게 해서 비튼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축 방향은 이렇게 돼서 잡아당기니까 늘어나는 게 대표적인 변형이 된 건데, 이렇게 비틀림 토크에서는 대표적인 변형이 된 건 뭐냐면 이 점이 이렇게 옮겨가니까 여기는 고정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 비틀림 각이 생긴 거예요. 이 비틈 각이 대표적인 이 토크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변형의 양상이 되는 거죠. 변형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형태, 양상이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크가 주면 이걸 토크를 많이 줬다 적게 줬다 변형 모양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비틈 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축 방향으로 힘을 많이 주면 줄수록 여기 나오는 변형량, 처짐량 또는 변형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비튼 각을 구하고 싶으면 이거하고 같은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L이고 토크를 이렇게 줬을 때 이 점이 이 점으로 같고 이 각이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감마 값이 되는 거고 전단 변형률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감마 맥시멈은 L분의 C 파이가 되겠죠. 그죠? 이게 원래는 변형률로 봤을 때는 로였는데 감마는 L분의 로 파이가 됐는데 최대값이 되면 로가 C가 될 때가 되면 되겠죠. 타우 맥스는 J분의 TC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식은 우리가 실험을 해봤더니 후계 법칙을 따라서 G 감마가 된 거죠. G 감마가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이거를 여기다 넣고 이걸 여기다 넣어주면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파이는 처짐 각은 비틀림 각은
TL 나누기 JG. 즉 JG분의 TL이 되고 이 값은 각도가 아닌 라디안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델타가 있던 이 비교를 해보면 델타는 A분의 PL, 그럼 파이는 JG분의 TL이 된 거죠. 그러면 모양을 보면 P가 이 변형을 만드는 거죠. 여기서는 T가 변형을 만드는 거죠. 같은 위치에 있고 길이가 똑같이 들어가 있고 다음에 이제 축 방향으로의 탄성계수, 이거는 전단 방향으로 탄성계수. 이 축 방향으로는 A 단면적이 크면 잘 버텨요. 잘 안 늘어나고 하중에 대해서 잘 안 늘어나고 응력도 A분의 P였으니까 A가 커지면 응력도 줄어드는 형태였죠. 그럼 여기서 가져와 보면 J가 역시 커지면 각도는 줄어들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형에 대한 저항인 거예요. 그래서 A가 되거나 J가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변형에 대한 저항인 거죠. 저항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축방향으로 이렇게 된 하중일 때는 다른 이 모양이 이 원형이 되던 이게 이런 중공 형태가 되던 사각 단면의 형태가 되던 모양과 관계없이 단면적 A만 중요한 거예요. 에어리어만 응력이 되던 아니면 델타량이 되던 이거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면이 같으면 축 방향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비틀림 토크로 왔더니 문제가 뭐가 생기냐 하면 이 J 값인 거죠. J는 지난 시간에 보면 로 제곱 DA인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중심에서부터 재료가 얼마만큼 로의 제곱이니까 멀리서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단면적은 똑같아도 지금 조금 전 했던 이 중실의 예를 들면 중실의 단면적하고 중공에 이렇게 돼 있는 단면적하고 같이 만들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로 제곱 DA니까 중심에서부터 얼마만큼 많이 떨어져 있느냐. 중공은 안쪽에 차 있으니까 차 있는 부분이 이만큼 들어가 있지만 중공은 밖으로만 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이 훨씬 더 J 값이 큰 거예요. 이거보다. 이렇게. 그럼 J가 크면 A하고 관계없이 J 값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비틀림에서는 축에서는 축 방향일 때는 축 하중일 때는 면적만 관심이 있어서 이런 모양은 다 관계 없었어요. 면적만 관계 됐었는데 비틀림에서는 봤더니 면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면적이 크면 좋아질 수는 있는데 면적보다는 배치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이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멀리 밖으로 떨어져 나갈수록 J가 커진다는 것은 각도가 줄어든다는 거, 즉 변형에 대한 저항성이 커진다는 거. 그리고 타우도 여기서 보면 J분의 T였잖아요. 그죠? J가 커지면 응력도 떨어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지난 시간에 이제 했었죠. 그죠? 유형이 이제 축하중이고 토크죠. 비틀림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중이 얘는 P고 얘는 T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 응력은 얘는 수직 응력이에요. A분의 P. 그래서 단면적이 커지면 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면의 크기 자체가 에어리어 자체가 응력을 버티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타우는 J분의 TC예요. 단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센터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얼마만큼 바깥에 위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밖에. 이 가운데 쪽에 많이 있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가운데 쪽에 많이 있어봐야 J 값이 별로 안 커지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변형률을 보게 된 거죠. 그죠? 변형률은 얘는 원래 L분의 델타였고 얘는 감마는 L분의 로의 파이가 됐죠. 위에. 그러고 해서 이제 응력과 이제 변형률의 관계를 보게 된 거죠. 그죠? 관계를 봤더니 여기는 훅의 법칙은 똑같아요. 그죠? 시그마는 2 입실론이고 얘는 타우는 G 감마가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변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얘는 델타량인 거죠. 2분의 PL. 얘는 뭐냐면 비틀림 각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요게 지금 다 종방향 요소죠.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종방향으로 하중들이 들어왔을 때 모양 거의 똑같아요. 거의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이제 1분의 요 값이 델타인 거죠. 그죠? 홀을 따라가면서 움직이는 거니까 저거는 이 그림만 한번 계속 그려두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감마고 이게 L이니까 이 길이니까 이 길이가 결국은 델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만큼 옮겨간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파이니까 이게 로인 거고. 그래서 호 길이는 로파이. 로파이.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죠. 전단이고. 그래서 변형 보면 모양 똑같아요. 재료 단면의 저항, 단면에서 나타내는 저항의 정도. 이건 면적인 거고, 이거는 중심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이거는 재료 특성. 이거는 준 것, 준 하중. 이거는 재료의 길이. 그러니까 그 모양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제를 보면 이 각도가 조금 전에 있던 예제예요. 이렇게 된 이게 60이고 이게 40일 때 길이는 이제 1.5m였죠. 1.5m고 이렇게 토크가 주어졌을 때 이 재료가 G가 이제 77GPa인 거고 일이 주어진 거고 그랬을 때 이 끝단에 돌아가는 파이 각도가 2도가 되게 하기 위한 토크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이는 JG분의 TL 근데 이거는 지금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이 값은 라디안 값이에요. 라디안 값 원래 탄젠트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라디안 값인 거고 이게 2도인 거고 도를 라디안으로 고치는 방법은 우리가 파이가 180도니까 당연히 이것도 단인 거죠. 이렇게 지워지면 되니까. 그래서 180도 분의 파이 라디안 하면 라디안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고 이제 t를 구하면 이제 1분의 파이 jg가 되니까 이게 파이가 되는 거고 요게 파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L 넣고 J 넣고 그 다음에 G 포함하고 단위 계산해주고 하면 토크 T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제 10.3은 이제 다음 문제에서 내측 표면의 전단 능력이 70MPa이 될 때, 그럴 때 파이는 얼마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내측 표면에서 전단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전단 병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G를 아니까. 70MPa에 G를 나누면 전단 병률을 알게 되고 그러면 이 전단 변형률 감마가 하면 감마가 L분의 C 파이였죠. 그죠? C였으니까 여기서는 로우가 되겠죠. 그죠? 로우 파이가 되니까 여기서 파이 값을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이 형태로. 그래서 로우가 대신에 내측 표면이니까 이게 C1이 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그 안에 그냥 원래식 공식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그대로 활용을 해도 돼요. 여기서 알고 있는 게 전단 능력은 J분의 Tc니까 J 알고 있고 C 알고 있고 내 측면 T 놓고 이게 70MPa이다 그러면 T를 구할 수 있고 그럼 T 구하고 L 주어져 있고 JG 다 하니까 그걸 놓고 나면 라디안 값 나오고 거기를 각도로 변환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이 방식을 쓰던 이 방식을 쓰던 관계는 없어요. 다 공식을 어차피 이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공식들은 다 기억을 해 두도록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축 방향에서도 보면 이렇게 하중이 되던 하중 Q가 되던 뭐 다른 하중이 들어가던 우리가 델타량을 다 하나라도 달라지면 바뀌게 돼 있었죠. 그죠? 아예서 어디가 바뀌게 되면 한시 다 구분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이 각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구분하는 거니까 여기 비틀림 여기 비틀림 되면 이거 따로 주어진 게 하나라도 달라진 요소가 있으면 다 따로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재료가 이렇게 쭉 변형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면, 물론 원형 단면이에요. 단면은. 그래서 여기까지가 x고, 요 사이가 델타 x라고 하면, 델타 x 동안에 벌어지는 길이니까 델타 x가 길이 l이 되고, 요 사이에 돌아가는 d 파이는 뭐냐면 j지분의 t dx가 되겠죠. 그래서 요 식에서 이제 양쪽을 적분하면 되니까 이렇게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하면 각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0부터 1까지. 그래서 적분식으로는 이렇게, 아니면 이 시그마를 통해서 각각 단위별로, 각각 구간별로 나누어서 더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문제 10.3번이 그런 예제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A, B, C, D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D부터 C까지는 안쪽으로 이렇게 팠어요. 가운데 부분을 파서 중공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중공으로 만들어서 내경, 외경 있고, C부터 D까지는 없어요. 또 이제 차 있는 여기는 중실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직경이 달라져 있는 중실 A, B 역시. 그 다음에 토크가 여기 걸려 있고 여기 걸려 있으니까 위치별로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다만 재료는 동일하다 라고 하니까 A 지점의 회전 각도를 비틀림각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거는 CD의 비틀림각에 BC의 AB를 더해서 오게 되는 거죠. 지금 각각 다 따로 생각한 다음에 BC, DC가 이렇게 회전각이 생겼으면 파이에 DC가 되면, 원래 여기 기준이었다고 하면 이만큼 돌아갔으면, 그 다음에 BC 부분 여기서부터 기준으로 맞추어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각도도 다 더하면 되죠. 그러면 J지분의 TL인데 일단 J는 다 다르니까 구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G는 다 동일하죠. G는 다 동일해서 하나로 따로 빼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뭐 계산상에 다 각각을 다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죠? J는 C하고 D 사이는 중공이고 나머지 부분은 중실이니까 계산하고, T도 토크도 구할 수 있죠. 그죠? 여기는 여기 끊으면 250, 여기 끊으면 이거 두 개 합한 거 2.25가 될 거고, 여기는 다 동일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값들을 다 포함해서 넣으면 각각의 데이터, 한패 데이터, 여기서 여기 바꾸는 거는 라디안이니까 당연히 곱하기 라디안 분의 각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180 파이 라디안 분의 180도를 해주면 이 값이 나오겠네요. 자, 이번 이 문제가 비틀림에서 비틀림 각을 이용해서 푸는 대표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그림을 잠깐 조금 이해를 해보면, 여기는 고정이 되어 있고 이게 축이 내려와서 여기는 지금 베어링인 거예요. 베어링이 되어 있어서 여기는 자유롭게 회전되는 거예요. 자유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 사이에 기어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 큰 기어에 비해서 이제 작은 기어가 달려 있고, 여기는 역시 똑같이 베어링으로 자유각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축 방향의 회전 쪽 축 레디알 방향에 베어링이 있어서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여기는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스러스트 베어링 쪽이 되는 거고, 이쪽은 이제 이 레디알 저널 베어링 쪽이 저널이라기보다는 이제 레디알 베어링이 되겠네요. 레디알 베어링이 되고, 여기에서 끝단에 이렇게 토크를 준다. 인 또는 TE 이렇게 주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뭐냐면, 이게 소위 말해서 모터예요. 모터. 그러니까 모터가 여기서 모터의 축을 통해서 모터에서 돌리게 되면, 모터가 이렇게 보면 모터에서 이제 축이 나와 있으면, 모터에서 이제 토크가 발생을 하겠죠. 이게 T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모터가 그냥 자유롭게만 회전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다른 축을 구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동력원인 거고, 이게 실제로 일을 하는 부품이 되겠죠.
여기서 다른 게 이렇게 달려 있어서 예를 들어 박히면 돌아가게 되거나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여기를 직접 바로 연결해서 써버리면 다른 걸 또 못 쓰니까 여기다 이렇게 보통 벨트를 많이 감아요. 이렇게 벨트를 감아서 다른 축에 동력을 주게 되는 거죠. 다른 축으로. 근데 이제 동력을 주게 되는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사이즈에서 이쪽이 작은 거, 이쪽이 큰 걸 달면 이쪽 반지름이 더 커지면 토크가 올라가요. 토크가 증가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이 큰 거하고 이면하고 이면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작은 게 한 바퀴 도는 동안에 큰 거는 반 정도밖에 안 돌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 회전으로 보면 거리는 똑같은데, 요 돌아간 거리는 똑같은데 회전량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커지면. 그래서 이쪽에 비해서 이쪽이 이 토크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토크에다가 각도를 곱한 게 역시 이게 에너지가 되는데, 에너지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여기는 각도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토크는 작아서 두 개 곱한 거 하고, 이렇게 보면 토크가 커지고 각도는 줄어들어서 에너지는 똑같아요. 대신에 이제 각도를 줄이면서 토크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작은 모터가 있더라도 토크를 키워 가지고 여기서 큰 힘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큰 힘으로.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이게 이제 엔진이에요. 엔진에서 나오는 구동축이 되는 거, 이게 자동차의 바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구동축의 바퀴인데, 바퀴 쪽에 힘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토크를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토크를 키워주는 방법은 이 반지름과 이 반지름을 더 크게 바꾸면 토크가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 토크 문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모델이 되고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는 똑같이 있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RA하고 RB가 2배일 때, 그 이야기는 이게 지금 1대2의 크기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점에 토크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여기에 이 점에서 돌아가는 이 각도는 얼마인가 하는 게,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쪽에 토크도 구할 수가 있겠죠. 토크가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자, 이거를 푸는 방법은 이렇게 1, 2, 3, 4, 5로 딱 정해지면 되는 거예요. 1, 2, 3, 4, 5. 항상 이렇게, 이런 문제는 항상 이렇게 정해놓고 풀면 돼요. 구하는 유형이 똑같으니까. 자, 첫 번째는 이 토크 T 때문에 여기에도 토크가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토크로 인해서 이쪽으로 기어에 의해서 토크가 AD로 넘어가는 토크를 계산을 해요. 여기 준 토크는 이거와 똑같을 거고, 이 토크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는 토크가 있겠죠. 그럼 이 토크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여기가 고정이고, 이게 축의 길이고 토크 걸렸으니까 이 축이 이 토크 때문에 회전하는 각도를 가지게 되겠죠. 그게 2번이에요. AD의 회전 각도. 그러고 나서는 이게 이 축이 회전하는데, 회전하고 나면 이 두 개는 지금 실제로는 이렇게 기어가 이렇게 맞물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작은 기어하고, 그러면 이게 돌아간 각도하고 이게 돌아간 각도는 이 맞물린 길이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BC의 회전 맞물림 각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물림 회전 각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 이게 지금 이 각도는 이것 때문에 생기겠죠. 그러고 나서는 여기에서 여기 축까지도 실제로는 아까 이게 지금 여기 와서 걸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두 개 사이에서도 지금 회전각이 발생을 하겠죠. 여기 두 개가 BE 부분이 강체라고 하면 회전각이 없겠지만, 강체가 아니니까 회전각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BE의 비틀림 각도가 생겨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각도가 합쳐진 게 이 각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위치에서 보면, 원래 이 점이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하면, 토크가 전달돼서 돌아오게 되면 이 밑에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이거에 지금 매달려서 지금 자유단으로 놓여져 있는 거니까, 원래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휙 돌아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토크 때문에 이 BC 부분이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약간 상대 각도의 개념을 쓰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식을 가지고 푸는 것이 훨씬 더 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차례대로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번. 자, 1번이에요. C점에서 이 넘어가는 토크를 구해야 돼요. 이제 힘 C점에서는 여기 양쪽이 맞물리니까 기어가 보면 이렇게 보면 기어가 이렇게 돼 있고, 이쪽 부분도 이렇게 돼서 이게 B쪽이고 이게 A쪽이 되겠죠. 기어가 딱 맞물리니까 작용 반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토크가 이렇게 도니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쪽으로 지금 돌리게 되죠. 그 얘기 뭐냐면 이 토크 때문에 이 토크는 이쪽 A쪽 이빨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힘을 줄 거고, 대신에 이 기어는 이 기어 이빨은 이 B가 회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힘을 줄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반경 RB고 RA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쪽 기준으로 보면 이 위에서 준 토크, 이게 TE 때문에 이 힘이 생기게 되는데 이 두 개가 지금 평형을 이룰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고정을 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B점에서 평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TE는 F 곱하기 RB 되고, 여기 EF는 반력이기 때문에 서로 똑같겠죠. 그리고 A쪽에서는 이 힘과 이 RA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토크가 생기는 거죠. 이 두 개 때문에 토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TA는 RA 곱하기 F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TA인 거죠. 그럼 여기서 F는 RB분의 TE, F는 RB분의 TE 이렇게 구해지겠죠. 그래서 요 비율이 아까 2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가 커지면 토크가 커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비를 구한 다음에 큰지 작은지만 결정해 주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TA는 이제 2배의 T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TA가 2배의 T가 걸렸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비틀림이 일어나겠네요. 그죠? 그래서 AD의 비틀림 각도. 이건 뭐냐면 여기가 고정단위니까 D점을 고정을 봤을 때 A가 돌아가는 각도가 되는 거죠. D가 고정단위일 때 A가 돌아가는 각도. 그러면 AD 위주로 다 표기를 해주면 되니까 J이고 2배의 T이고 L. 이게 지금 파이 A가 되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간 각도 파이 A 값이 뭐냐면 JG분의 TL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면 이쪽 부분이 이렇게 돌아와서 TA 때문에 이렇게 있던 게 지금 파이 A만큼 돌아왔어요. 이게 JG분의 ETL만큼 돌아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어하고 이쪽하고 이쪽은 기어이기 때문에 이가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각도가 똑같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파이 A만큼 돌아가면 나머지 이쪽 편도 맞물려서 이 돌아간 거리는 원주의 호 길이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원주의 호 길이가 동일한 거고, 요 길이를 L이라고 두면 RA 곱하기 파이 A는 RB 곱하기 파이 B. 그래서 파이 B를 구해보면 RB분의 RA의 파이 A. 뭐냐면 이거의 이 각도의 B만큼 커져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B가 2가 되고 이게 2니까 4배의 TL 제시분의.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이 여기 있는 이것 때문에 이쪽이 실제로 돌아간 거죠. 토크 이렇게 돼 있는 토크가 넘어와서 이쪽에 비틀림 각이 생기고 비틀림 각이 다시 되돌아와서 이쪽 편에 파이 B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파이 B 각도를.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위쪽에 있는 이 B하고 E도 강체가 아니고 변형을 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 토크는 뭐냐면 TE만큼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이 B점이 고정점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비틀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B가 고정점이고 B가 관찰자의 기준되는 위치예요. B에서 내가 돌아볼 때 이 점이 얼마만큼 돌아갔는지 라고 하는 거는 JG분의 요 사이에 T, B, E 사이에 걸린 토크의 길이 하자면 JG분의 TE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점의 회전은 이게 2점, 이게 B점,
이쪽이 넘어와서 C점. 여기서 파이 B가 있죠. 그죠? 파이 B는 C 때문에 생긴 거니까 원래 이 값이 여기 있는 고정 절대점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절대점을 기준으로 해서 C가 돌아가는 각이 생겼고 그거에 따라 파이 B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두 개 사이는 B가 고정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두 개 사이가 돌아가는 게 뭐냐면 파이 E가 B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 파이 이 각도는 뭐냐면 이 각에다가 이 각을 더해야 되겠죠. 이 각은 뭐냐면 이게 고정됐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진 거고 알고 봤더니 이거는 도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 b 더하기 2b. 그래서 합을 하면 5배. 그리고 보통 이렇게 보면 이게 기준점이니까 파이 e 마이너스 파이 b 이렇게 보통 쓰거든요. 상대 각도는 이게 수식 위주로. 요것만 고려하면 돼요.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2의 처짐 또는 2의 각도.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이거면 이게 넘어가서 이런 식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게 대표적인 문제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자 1번 힘평 형식을 가지고 이 넘어가는 토크를 구해요. 넘어가는 토크. 실제로는 반력이 똑같다라고 보고 두 개의 식을 쓰면 되는데 그냥 암기라고 생각을 할 때는 큰 기어에서 토크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넘어간 이 토크에 의한 비틀림 각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이 비틀림 각도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보통 이제 동력학적으로 이 동일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동력학이라기보다는 이제 운동학이라기보다는 이제 운동학적으로 이제 운동학적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이제 키네매틱스하게 이제 이게 운동학으로 보면 운동학으로 보면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제 각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면 TE 또는 TB가 있었는데 TA를 구하고 그다음에 TA 때문에 만들어지는 각도를 구하고 이게 맞물려서 되돌아오는 각도가 있고 그리고는 두 개가 TE 때문에 자체적으로 B가 고정되어 있고 E의 회전값을 구할 수가 있고 자체적으로 그리고 총 합쳐서 비틀림 각을 구한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방식으로 5가지 순서로 하게 돼 있어요. 다들 똑같은 문제니까 생각을 해두고 자 그러면 문 10.4를 봅시다. 뒤쪽에 이제 10.4를 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이쪽 편이 고정되어 있고 기어가 있고 이쪽에 A 지점에 토크를 줘요. 여기는 베어링이 잡혀 있고 여기가 기어가 되어 있는데 RC는 2.45, RB는 0.875 두 개의 비율을 보면 2.8배예요. 그럼 여기 토크 T0가 있으면 여기에 걸리는 토크는 2.8의 T0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지금 이제 공통식으로 이제 써준 거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 보면 이제 이거 두 개를 갖다라고 놓고 이걸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보면 TC라고 하는 거는 2.8의 T0 자 문제는 이렇게 있는데 G값 주어지고 허용력 주어졌을 때 AB에 쓸 수 있는 최대 토크를 구하시오. 그 다음에 AB점에서 A의 회전 각도를 구하시오. 문제 풀이는 1부터 5까지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A번이 있으니까 최대 토크를 구하시오. 그러면 지금 AB 축에는 T0가 걸리는 거고 CD 축에는 2.8 T0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걸리면 타우는 이 최대 토크라고 하는 건 여기서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도 타우는 J분의 TC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거 J는 CD는 1인 거고 AB는 지금 0.75인 거죠. 직경이 제곱 인 거고 여기는 0.75에 인 거고 곱하기 T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8KSI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 여기도 똑같이 보면 이쪽 축이니까 이쪽 축은 토크가 커졌으니까 1인치 여기보다 당연히 이게 두꺼워야 돼요. 직경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거니까 절반 또 쓰게 될 거니까 t 곱하기 는 2분의 1인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8ks이보다 작아야 된다. 그렇기 위해 이게 이제 t0가 있겠죠. 근데 여기는 t0가 아니고 사이에 당연히 2.8t0가 되는 거고, 이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의 t0를 구해서 얼마인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A번이에요. 지금 뭐 B번이니까 B번부터 이제 좀 다시 풀어보면, 여기서 이제 T0를 구하고 나면 B번을 구할 수가 있는데, B번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1번, 첫 번째는 넘어가는 TC 2.8T0. 그죠? 2번에는 이것 때문에 2.8T0 때문에 일어나는 파이 C 값. 그래서 이제 2.8T0 때문에 돌아가는 비틀림 각. 이제 G하고 파이를 안 넣고 그냥 B로만 써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 파이 C 때문에 되돌아온 파이 B가 있겠죠. 그래서 기하 맞물림은 이거에다가 곱하기 2.8 해주면 돼요. 그죠? 이거는 운동학으로 본 거. 될 것이고, 그러고 나면 네 번째는 자체적으로 비틀림이 있어야 돼요. T0 때문에 AB 구간이 비틀어지는 각도. 그래서 끝단의 각도는 두 개를 더한 게 되겠죠. 그래서 뭐 아까 A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놓고 AB에 놓고 나면 627.7이고 CD에서 놓고 나면 561. 그러니까 원래 0.75인치짜리 직경을 쓰고 있다가 토크 T0였는데 이게 지금 전달이 되면 토크가 2.8T0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직경 1인치짜리를 썼는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훨씬 더 낮은 값이 나온 거죠. 그죠? 이대로 하중을 쭉 올리게 되면 토크를 쭉 올리게 되면 이쪽 축보다는 이쪽 축이 먼저 파괴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토크 큰 기어를 써서 이제 올린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이 축보다는 이쪽 기준으로 해서 토크를 정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 토크가 정해졌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 각도를 구할 수 있다. 라디안이 되던 각도 도가 되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홈워크는 10장에서 25번, 28번 여기 보면 25번, 28번, 그 다음에 32번, 그 다음에 33번, 34번으로 해서 5문제 오문항을 지금 과제로 낼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풀이하는 방법들은 다 배운 상태고요. 비틀림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암기해야 될 거는 조금 전에 테이블 이거는 제가 재료 1, 2 다 포함해서 항상 낼 거예요. 테이블 암기해야 돼요. 테이블 암기. 그래서 축하중 그 다음에 토크 인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P, T인 거고 하중. 그래서 이제 응력, 변형률 이거에 대한 관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형을 다루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시그마는 이 입실론이고, 그래서 델타는 2분의 PL. 이렇게 되고, 토크가 되면 얘는 전단 응력이 되고, 최대인 거고, 뭐, 로로서도 그런 거 관계없어요. 최대이면 최대인 거 표기를 해주면 되니까. 감마는 L분의 5파이. 사우는 G 감마. 그러고 나서, 여기서는 각도가 되죠. 각도는 JG분의 TL.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지금 배웠으니까 요 식을 배우고 나머지 이 뒤쪽 여기는 이제 종방향, 나중에는 이제 횡방향이 되겠네요. 그죠? 횡방향의 데이터들이 다 포함되면 여기는 모멘트, 이제 휨 모멘트죠. 여기는 전단.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다 채우고, 그래서 제 시험 문제는 항상 똑같았어요. 1번은 이 표를 외우는 거예요. 2번 문제는 여기다가 공식을, 이게 다 공식이잖아요. 그죠? 공식을 실제로 대입하는 거. 재료학에 관련된 모든 시험 문제는 항상 이렇게 나갔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외우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단지 이제 부정적 문제만 안 풀었는데 부정적 문제는 뭐 그 다음에 풀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부정적 문제는 재료 2 가서 생각을 하기로 하고요. 저는 축에서 나오는 부정적하고 이제 비슷한 의미가 되는데 조금만 공부를 하면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풀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책에 있는 462페이지 복습 및 요약을 보면 원형축에서의 변형 나오죠. 식 10.2번이 지금 요 식이죠. 그죠? 식 10.2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변형률은 길이 로 파이로 이루어지는 것. 그죠? 이거는 암기하기가 어려우면 당연히 이렇게 해서 길이 L, 이렇게 각도 감마, 그림 파이로 그려보면은 그 다음에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고 10.6하고 10.3, 10.4, 10.6은 이제 후기의 법칙을 적용하고 이제 변형률의 분포를 만들어 주는 거죠. 분포가 이제 반경에 대해서 선형적인 거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전단 능력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전단 능력은 이 축선에서의 길이 로, 반지름 방향 로에 의해서 선형적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이 단면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로라고 하고 이걸 타우라고 보면 이렇게 얘가 최대 맥시멈 값이 되고 가운데 부분은 0으로 최소값이 된다 라는 거. 그래서 탄성 비틀링 모집 복습에서 보면은 여기서 10.9하고 10.10이 좀 보면은 앞쪽 가서 좀 비교를 해 보면 식이 지금 틀려 있죠. 그죠? 그래서 10.9에서 10.10 보면 여기가 타우가 아니고 여기가 지금 이 감마가 아니고 타운 거죠. 그죠? 그래서 복습하는 P의 462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9.10하고 9.10, 10.10에 보면 10.9하고 10.10에 보면 이 맥시멈 값이 j2분의 tc가 되어 있는데 이게 타우 mx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옆에도 감마가 아니고 타우인 거고, 그 다음에 j값 외우세요. 이거 틀린 사람 되게 많습니다. 2분의 파이 c의 4제곱. 그 다음에 비틈 각은 10.16번처럼 파이는 jg분의 tl. 지금 요거 했고 그죠? 이거 했고 요것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식.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그림 10.3번, 10.30번 P463페이지에 보면 밑에 두 번째 그림 한쪽이 픽스드 엔드고 돌아가는 기어에 대한 문제 부분은 중요하니까 기어에 또는 회전축 문제의 대표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풀이 방식이 뻔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하면 지금 10장을 끝낼 수가 있겠네요. 그죠?